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항식입니다. 공부를 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어떻게 하면 공부를 잘할 수 있을까? 많은 사람들은 예습과 복습을 철저히 하라 라고 이야기하는데 저도 그 말에 공감합니다. 제 생각엔 예습과 복습을 충실히 하는 것보다 잘할 수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예습을 어떻게 하고 복습을 어떻게 하느냐, 이것이 문제 아닐까요? 저는 예습의 90% 그리고 복습의 10% 이렇게 배분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다음 시간에 배워야 할 것을 미리 공부하는 것, 이것을 예습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배워야 할 것을 어떻게 미리 공부하느냐라고 하는 거죠. 저는 항상 목차를 중시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배워야 할 전체의 목차를 놓고 그것을 한번 빈 종이에 순서대로 적어본 후에 나름대로 세부 항목을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작가는 아마 이렇게 전개했을 거야 라고 어설프지만 여러분만의 생각을 한두 줄 정도 적어 놓고 그리고 5분, 10분 정도 한번 묵상해 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썼을까? 아니면 이렇게 접근했을까? 그렇게 5분, 10분 묵상한 다음에 거기에서 생각난 큰 줄거리를 이제 적어 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페이지를 펴서 읽어 보십시오. 여러분 나름대로 생각한 것, 그리고 작가가 생각한 것이 어느 순간 비교, 분석돼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비교한다는 것은 두 사물 간의 공통점을 찾아보는 것이거든요. 물론 대조의 의미까지 들어간다면 차이점까지 보게 되는 것이고요. 근데 분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하나 밑줄 치고 봐야 할 건데 그렇게 하지 않고도 분석적 접근이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제목을 놓고 여러분 나름대로 생각을 해본 거죠. 그러니까 작가의 생각은 어떨 것이다 라고 견주해 본 거죠. 나름대로 작가와 여러분은 대결한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작가의 글을 읽었을 때 얼마나 선명하게 드러날까요? 그것을 저는 입체적 접근이다 라고 하는 말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공부한 후에 또 다른 생각을 나름대로 이제 적어보는 거죠. 그 또 다른 생각이 뭘까요? 여러분 처음에 생각했던 거, 그리고 작가가 생각했던 것, 그것을 나름대로 적어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학교 선생님의 수업을 듣는다면 얼마나 재밌을까요? 이것을 제가 생각하는 주체적인 학습 또는 자기주도적 학습이다 라고 합니다. 선생님 수업이 너무너무 재밌지 않을까요? 여러분 나름대로 생각한 것, 그리고 교과서의 필자가 생각한 것, 그리고 두 가지의 차이점의 공통점을 나름대로 또 기록한 것, 그것을 바탕으로 여러분의 마지막 존경하는 선생님의 수업을 들었을 때 얼마나 재밌게 다가올까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만약에 있다면 조용히 교무실로 찾아가서 선생님께 양해를 구하고 내가 처음에 어떻게 공부했고 또 교과서 필자의 생각과 어떠한 차이점과 공통점이 있었는지, 그리고 선생님의 수업을 듣는 과정 속에서 이 부분은 이해가 됐는데 이 부분이 이해가 되지 않았다라고 적어도 2, 3분 정도 질문의 요체를 말씀드린다면 선생님께서는 아마 머리를 여러분 쓰다듬고 계실 거예요. 아, 이 녀석 공부 제대로 하고 있네. 그러면서 선생님께서 설명해 주실 때 여러분 귀담아 잘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모르고 있는 그 지점을 선생님께서 건드려 주실 때 딱 선생님 고맙습니다 라고 해야 돼요. 끝까지 답까지 가면 안 됩니다. 여기서부터 즉 선생님의 힌트를 바탕으로 제가 나머지 해결하고 다음 시간에 또 내려오겠습니다. 여러분 그때 그 기분 아시나요? 이것을 저는 이름하여 발견의 기쁨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서두르지 말고 천천히 차근차근 이와 같은 과정을 겪는다면 완벽하게 익히는 것 아닐까요? 그러면 예습 90, 수업 시간 10%죠. 수업 시간이
아무리 어려워도 10% 정도밖에 모르는 것이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99% 이해된 것을 놓고 1% 정도 이해 안 되는 것을 선생님의 설명을 듣고 하나하나 마지막 정리해 가고 난 다음에 이제 거기에 관련된 다양한 문제들을 풀어보는 거죠. 그리고 문제를 풀고 난 다음에가 제일 중요합니다. 문제 푼 것을 빈 교실에서 또는 빈 칠판에 나름대로 강의를 해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마지막 단계 뭔지 알아요? 그 유형과 같은 여러분의 신유형의 문제를 만들어 보는 거죠. 그렇게 해서 만든 문제를 묶어서 작은 소책자를 만드는 거죠. 그리고 그 책자를 친구들과 공유하고 친구들이 그 문제에서 이것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어드바이스죠. 충원을 듣고 또 보강에 나가서 시중에서 판매되는 교재 이상의 충실한 교재를 여러분 자신이 만들어 보는 것. 지금 제가 이야기한 것을 만약에 자소서 1번에 쓴다면 최고의 자소서가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이렇게 한다면 공부는 최상위권으로 올라가 있고 또 이 내용을 바탕으로 자기소개서를 쓴다면 최고의 자소서가 이미 이루어진 것 아닐까요? 소재를 찾으려고 애쓰지 마시고 평상시에 여러분들이 공부하고 있는 것을 조금 더 섬세하게 접근하면 여러분이 생각했던 것 훨씬 이상의 좋은 글이 나오고 또 좋은 글이 나왔다는 이야기는 이미 성적은 최고조로 상승되었다는 것 아닐까요? 제가 이야기한 것이 반드시 모든 학생들에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까지 현직 교사로 재직하면서 그리고 이투스 등의 방송업체에서 강의를 해오는 과정 속에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학생들에게 권했을 때 실천한 학생들은 대부분 성공적인 성적 향상이 있었습니다. 안 된다고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 여러 번 반복해서 해보세요. 3번, 4번 정도 하게 되면 어느 순간 여러분의 체질화되어 있음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이름하여 체화되었다라고 하죠. 여러분 방법이 지금 제가 이야기한 것보다 훨씬 좋다면 그것대로 하시면 되고요. 만에 하나 이런저런 방법을 찾고 있는 중이라면 제가 지금 이야기한 것을 시험 삼아 한 번만이라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아마 생각 이상의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요? 그렇게 공부하는 과정 속에서 여러분 자신도 상당히 침착해지고 서두르지 않고 어느 순간 젠틀맨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